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소개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서비스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키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도로시에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8년 차 IT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 기획이랑 이제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네, 키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8년 정도 IT 회사에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좀 만드는 선후배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뭐 스타트업까지 키워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그냥 부업 정도로 사이드 프로젝트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다가 뭐 서비스까지는 못 만들고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내가 좀 주도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올해 1월쯤 모였어요. 저희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핫하니까 우리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계기로 저희 네명이 일단 파운더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네명이 6월까지 열심히 막 고민을 하면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드저니가 지금 현재 퀄리티가 가장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드저니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만의 좀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목적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미드저니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미드저니의 페인 포인트였던 예를 들면은 뭐 한국어 지원이 안 된다라던가 아니면 너무 비싼 가격이라던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제 UI, UX적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저희가 도로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4명에서 시작해서 5명이서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도로시에서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키드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제 소개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일단, 광주님 시작하기 전에 네네.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물론 미드저니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도로시가 미드전 제2의 미드저니를 넘어서는 또 서비스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실무를 보시는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오늘, 우리 그 광주님께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잘 들으시고, 좀 더 마무리하는 시간에 Q&A 시간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고, 광주님, 도로시도 엄청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 소개는 사실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저희 도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도로시는 지금 아마 참석자분이 거의 한 1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까지 친절한 유성쌤 이 스터디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로 확인을 했었어요. 음, 네, 대표님 포함해서 8, 9명 정도에서 사용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이고요. 주된 타겟팅 유저는 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다양한 컨텐츠겠지만 뭔가 내가 이미지를 뭔가 내 컨텐츠 안에 놓고 싶은데 내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은 없어서 AI를 통해서 좀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현재 주로 CBT 테스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광고나 마케터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 40% 정도 되세요. 한 50%가 한 유튜버, 블로거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에서 10% 분들이 지금 유성쌤처럼 뭔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음,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아무래도 내가 어떠한 컨텐츠나 그 컨텐츠가 뭐가 강의가 됐던 아니면은 동영상이 됐건 아니면 뭐 그냥 소설인데 그림이 뭐 일러스트가 필요하던 뭔가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내가 이미지를 잘 만들 자신은, 직접 잘 만들 자신은 없다. 혹은 내가 실제로 잘 만들 자신도 있는데
내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AI는 내가 그냥 텍스트로 대충 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미지를 빠르게 일단 시안을 알려주니까 이 시안에서 또 영감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경준님 미드전, 따로 화면 공유 혹시 화면 괜찮습니다. 제가 네네. 줌을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도르시에서 미팅할 때도 그 구글 밑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익숙치 않은데 혹시 여기 네. 발표하는 기능이 공유 버튼 누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공유하시고, 만약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면, 네, 잘 나옵니다. 네, 아, 네, 시작합니다. 네. 네, 나오네요. 선, 저희가 잠시, 아, 예, 도로시를 처음 로그인 했을 때 화면, 로그인을 안 해오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로그인 이미 되어 있어서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요 도로시 AI라는 이 도메인 명을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통해서 치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처음에 노출이 되고요. 아마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그 무료 회원가입을 하라고 뭔가 팝업이 하나 뜰 겁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카카오 계정으로 저희는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계정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이제 저희 쪽 회원가입 창이 뜨고요. 간단하게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요 정도 입력하시면 아마 회원가입이 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나오는 창이 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혹시 데일리 캔버스라고 보이시나요? 네네. 그 밑에는 프리미엄 캔버스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CBT 기간 중에는 그 친절한 유선생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데일리 캔버스를 매일 10개씩 공짜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음,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한 번 생성할 때 이미지가 4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 한 번 생성하는 행위, 한마디로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될 때 캔버스는 1개가 소멸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일리 캔버스가 뭐냐? 데일리 캔버스는 구독형 서비스, 한마디로 매일매일 충전되고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멸되는 캔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캔버스는 유효기간이 없는 이용권 단위로 이제 저희가 제공이 되는 캔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여기 왼쪽 상단에 요 저희는 이미지 컨피규레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지 생성기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 이렇게 생성기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생성할 건데 쉽게 하면 뭐 가로로 생성할 거야? 아니면 뭐 정사각형으로 생성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세로형으로 생성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동영상은 아마 이렇게 가로로 컨텐츠를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실 거고요. 그 쇼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로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음, 때는 이제 이 2대 3이나 9대 16, 요 비율로 생성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비율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1대1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비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설명을 하는 창이에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어, 도로시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써서 이미지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생성을 누르면 생성이 시작되었다고 뜨고 이미지 생성을 이렇게 준비 중이라는 이제 진행 단계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진행 상태가 변경이 되고요. 보통 20초에서 뭐 늦었을 때는 한 40초 정도 이미지 생성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캔버스가 29개였는데 이제 28개로 한 개가 소진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미지 생성되면서 기다리면서 혹시. 음,
네, 생성이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질문 많이 하셔요. 이렇게 네, 광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질문 여쭤보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이미지가 생성되는 화면에서는 요 창이 기본값이었잖아요. 그럼 생성이 완료되면 저절로 내가 생성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마이워크 단계로 랜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네. 도로시가 생성이 된 게? 도로시가 AI가 그리던 제가 그냥 어떤 도로시를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즈앤머버사 도로시라고만 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도 그려줬고 뭐 조금 더 실사화된 느낌으로도 그려줬고 또 뭐 다른 버전의 더욱더 실사화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네개의 다양한 이미지를 AI가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화된 느낌의 도로시가 좋아라고 하면 다시 이미지 생성기에다가 오지의 법사 도로시 치고 뭐 애니메이션 느낌 하고 이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실사화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애니메이션 느낌을 꼭 4개 다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을 하면 물론 AI라서 못 알아먹을 때도 있지만 그 대부분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동안 애니메이션 느낌이 안 나올까 봐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얘가 100%다 알아먹지는 못하더라고요. 음, 음.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도로시가 실사 이미지 나왔을 때요. 옛날 네네. 영화랑 완전 똑같은데요? 얼굴이? 음, 완전 거의 맞습니다. 이게 비슷한데? 아무래도 네, AI다 보니까 얘가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미지는 얘는 얘도 좀 약간 실사 느낌이 나지만 얘는 또 애니메이션, 얘도 어, 좀 애니메이션 틱하고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애니메이션 틱해졌죠. 처음에 아무 음, 명령어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은 AI 시장에서는 100% 모든 명령어를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내가 이 AI의 프롬프트, 한마디로 명령어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서비스가 되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AI 시장이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음, 혹시 미드저니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어, 네, 네. 사용해봤어요. 네. 네, 저희 쪽 퀄리티를 보시면 미드저니한테 정말 안 밀릴 만큼 그 공짜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리튼이라던가 음, 챗GPT에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라던가는 다른 정말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제가 음, 지금 만든 이미지들이 다 저희 서비스에서 직접 만든 이미지들이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정말로 실사화 같은 느낌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어, 뭐 너무나도 실사화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고 음,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느낌도 이렇게 잘 그려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요런 느낌 뭐 픽사 이 음, 컴포넌트 프롬프트가 여기에 다 명시가 되거든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픽사 스타일로 축구공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귀여운 축구공을 음, 그려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예 어떤 제작사의 느낌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고우 스타일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어떠한 미술가의 스타일 이런 부분도 다 참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AI 시장이 생각보다는 되게 똑똑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제 요것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제품 광고 디자이너다. 음, 그랬을 때 나 지금 상업적인 이미지를 그릴 거야. 하얀색 셔츠를 그려줘. 그리고 로고는 무조건 심플한 로고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뭔가 광고하는 곳에서도 뭐 치킨 그려달라고 한 것들도 어,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저희가 이 스타일 램퍼런스라고 하고 이건 캐릭터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툴팁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설명이 써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AI다 보니까 너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참고용 이미지를 첨부할게. 그래서 이 이미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뭐 시골 풍경, 기찻길 음. 이거든요. 제가 일단 사진을 크게 한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잘 보이시나요? 요 이미지? 파일 첨부된 거 보여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열어드린 거? 아, 파일 첨부된 게 지금 도로시 네, 화면에서 혹시 보이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아, 크게는 지금 그럼 잘 안 보이신 거죠? 네, 지금 도로시 화면만, 화면을 좀 확대해 보시면은, 아, 네네.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거니까 제 마이워크 안에 있을 거거든요. 네. 선생님들, 이거 오늘 이렇게 같이, 그 광주님이랑 같이 이 시간 가지시면서 계속 그 어떤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질문할까도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아셨죠? 네, 요런 느낌의 이미지를 첨부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첨부를 안 하고 시골 풍경이라고 그냥 쳤을 때랑 이 이미지를 첨부하고 쳤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얘를 얼마나 첨부를 했는지. 제가 스타일. 여기 혹시 지금 스타일 가중치 보이세요? 네네. 이게 네. 최대 1000까지 가면은 1000으로 갈수록 거의 완벽히 비슷한 느낌으로 해달라는 거고, 100이 좀 그냥 참고만 해줘 요 느낌이었는데, 제가 지금 100으로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한 느낌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100으로 했을 때랑 1000으로 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같이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시골 풍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실사화돼서 뭔가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시골 풍경을 요 참조 없이, 아까는 요 스타일 레퍼런스를 참조를 했는데, 파일 첨부를 안 하고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뭔가 지금 이렇게 느린 거 보면 에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지금 저희 개발자가 바로 뭔가 에러 사항을 인지하고 저한테 카톡을 줬는데, 어, 보통 이런 이미지 생성 사이언스 서비스에서는 에러 사항이 어떤 걸로 떠요, 많이? 일단은, 서버상의 문제가 일단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명령어에, 명령어에 이제 부적절한
뭐 여기 다 성인분들이시니까 너무 이제 외설적인 명령어를 요청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잔인한 걸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이 뭔가 가득한 요런 요런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 여기 무지무지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것 중에 네네네. 사람 사진을 넣으면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어, 이거? 아우, 일단 지금 이미지 생성 중을 강제로 개발자분이 종료시켜줘가지고 음.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회의한다고는 했지 대기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다행히 보고 계셨어가지고 다시 시골 풍경을 일단 그려놓고 말씀 주신 게 이제 뭔가 실제 사진을 올려두고 그러고 나서 얘를 이미지화 해달라 했을 때 뭔가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요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질문이? 그쵸, 무지무지님, 그쵸,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저도 사실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광주님이 전반적으로 도로시에 대해서 딱 흐름을 잡으실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고, Q&A 시간을 한 번에 그 끝에 몰아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광주님. 네네, 그것도 좋습니다. 좀 편하게 네, 해주시면은 네. 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서버가 왜 이러는지 개발자분이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강제로 종료를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계속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제가 좀 다른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탭이었던 요 갤러리 탭은 어떤 탭이냐면요.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어, 너무 공개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요 갤러리에 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올라오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피처리드 된 거는 정말 뭔가 이 운영진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요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리센트는 그냥 가장 최근에 올린 순으로 노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트가 제가 엄청 귀여운 애기 사진을 올렸더니 이게 하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트가 많은 순으로 이 파퓰러에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결이 됐네요. 이미지 생성 중으로 돌아갔네요. 음. 자, 얘는 아까 그 참고한 이미지 없이 그냥 시골 풍경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골 풍경을 그렸죠. 근데 요거는 아까 확실히 참조한 거랑 비슷하게 그려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네. 네네. 그래서 요 스타일 레퍼런스는 내가 어떤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이 사진의 배경을 참조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진을 첨부하고 그 다음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 첨부한 사진의 배경을 참조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음.
미드저니에선 이거를 SREF라고 하거든요. 이제 REF는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줄임말이고요. S는 스타일. 그래서 SREF가 스타일 레퍼런스. 그 CREF를 캐릭터 레퍼런스. 그래서 인물을 참조하느냐, 아니면 스타일을 참조하느냐. 요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미드저니의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드저니에서 SREF, CREF 써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뭐 디자이너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처음 이제 AI 이미지 생성을 접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이런 용어들을 직관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캐릭터 레퍼런스는 스타일 레퍼런스랑 똑같이 여기다 이제 첨부를 하고 이제 이미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Q&A까지 시간 관계를 고려하면은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랑 사실 사용 방법이 동일해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생성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은 요 블렌딩 기능인데요. 블렌딩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 두 개를 합쳐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아까 요 도로시를 일단 한번 다운을 할게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다운로드가 거의 한 1초 만에 바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배경 풍경을, 실사된 풍경을 한번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이미지에다가 블렌딩은 누르고, 요 아까 배경이 되는 사진이랑 요 도롯이랑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첨부가 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블렌딩. 블렌딩 결국에는 섞는 거죠, 이미지를. 요 이미지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블렌딩이 됩니다. 어떤 기능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네. 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뭐 블렌딩은 할 수는 없지만, 아, 내가 이 배경과 이 인물이 좀 같이 있는 느낌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하게 요 느낌을 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 생성기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을 다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 지금 이미지 마이워크 안에서 봐볼게요. 요 안에서 제가 또 재밌는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 풍경을 뽑았는데 아, 난 이거보다 이 이미지가 조금 더 넓은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좀 더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줌 아웃 기능이 있어요. 이 1.5배를 하면 얘보다 1.5배 더 넓은 느낌. 2배 하면 2배 더 넓은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시켜 줍니다. 제가 좀 더, 티가 많이 나는 2배로 써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거 해도 이 캔버스가 사용되는데 쓸 거야? 라는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면 다시 또 줌아웃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미지 생성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하면 지금 아까 요 이미지였잖아요. 요 네. 이미지가 이렇게 더 멀리서 본 음, 느낌으로 음, 배경을 추가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능이 줌 아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에 있는 기능이 이제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이 자유선택 처음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브러쉬 크기를 지금 이게 만약에 너무 크다, 난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브러쉬가 요만해져요. 저는 지금 크게 지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해서 이 나무를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나는 이 나무가 아니라 어, 집을 그리고 싶어, 집. 집을 누르고 수정하기를 하면 다시 이미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를 미드저니에서는 리전베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너무 완벽해.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그 부분만 지우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시야는 괜찮은데 조금 더 이 부분만 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했을 때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리전베리 기능이 아직은 AI 시장에서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내가 원하지 않은 AI니까 나는 분명히 이 나무를 지우고 집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까 요 나무였나요? 했는데 집을 그려달라 했는데 그냥, 여기 얘는 집이 그래도 그려지긴 했네요. 여기도 집이 그려지긴 했고. 근데 나무가 완전히 안 사라졌어요. 보이시죠?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우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 성공적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제가 좀 성공적으로 나왔던 것들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좀 어색하지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헤어드라이기 모델을 그려달라고 이제 해놓고서 얼굴을 남자로 바꿔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라고 어색하긴 하지만 AI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전 이거 골룸을 그 반지 제장에 나오는 골룸을 그려달라고 한 건데요. 골룸을 그렸는데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 하면 이 리믹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썼던 프롬프트가 복사되어서 나오고요. 그대로 다시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리믹스. 계속 이거 매번 이미지 생성기 편집에다 똑같은 내용을 또 치기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바로 생성기를 띄울 수 있는 게 리믹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는 사실 전체 저희 지금 서비스에서는 소개를 다 드렸고요. 제가 저희 서비스만의 특징, 그러니까 더 저희 서비스가 가야 할 방향,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느낌의 골룸들을 음. 뽑아본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아카이빙, 한마디로 저장한 기능인데요. 내가 제작자라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매번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하기는 힘드니까 이 도로시 서비스 안에서 계속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친절한 유쌤이라고 이제 폴더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친절한 유쌤에서 제가 만들었던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도로시에 이렇게 블렌딩한 거 얘를 포스트 통해서 이미지를 게시를 하면 리센트 최근이니까 이렇게 전체 공개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아카이브에 가보면
내가 포스트한 이미지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음, 이렇게 누르고 보드를 친절한 유쌤으로 클릭을 하면요. 친절한 유쌤 폴더에 이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돼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내가 좋아요한 이미지랑 포스트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서 뭔가 얘는 요 폴더에 관리할래, 요 폴더에 관리할래 이런 식으로 폴더를 이제 보드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번 CBT 때 이거 왜 생각을 못했지 했던 기능이 지금 현재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나는 공개하기 싫어. 근데 아카이빙은 하고 싶어 하면 사실 여기서 바로 아카이브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현재 구조는 꼭 포스트를 통해서 공개를 한 다음 포스트에 노출이 된 다음 요 아카이브로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CBT 때 1주차에 바로 어떤 분이 도대체 왜 이건 꼭 공개해야지 아카이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네. 우리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 바로 요 기능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CBT 테스터분들께 테스트를 요청드린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막 어딘가에 몰두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생각을 못했지? 이런 포인트들 중에 하나였던 게 이 내가 만든 이미지를 바로 아카이빙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요게 아마 한 2주 내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현재 구조상의 기능이고요. 조금만 제가 한 5분 정도만 저희 앞으로 서비스가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드저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저희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능들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든 이 이미지를 조금 더 고화질로 업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고화질로 만드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 비슷한 느낌으로 수정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뭐 리전 기능 그런 수정 기능도 저희가 또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런 데다가 뭐 댓글 달아서 뭔가 커뮤니티 기능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제작자한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는지 뭐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AI 이미지 시장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한 획을 긋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AI 동영상, 뭐 나아가는 AI 이미지 생성을 해서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우리 서비스에서 뭔가 편집을, 한마디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AI로 이미지도 생성하고 동영상도 만드는데 AI로 편집까지 가능한 구조로 하는 게 저희의 좀 엔드 픽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저희 이제 기능과 서비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아까 전에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람 사진 넣으면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기능 부분. 네네네.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한번? 저도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거를 지금 첨부를 했냐면요. 어, 요 사진을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바로 다운로드를 해서 폴더를 좀 옮기고 이렇게 첨부가 되면 가중치를 최대로 하고, 얼굴에 가까우려면 가중치를 0으로 하는 게 더 좋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100으로 가중치를 하라고 했으니 저희는 얼굴을 최대한
가중치를 두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펌프트를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아이 필진 뭐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을 하고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뭐라고 넣으셨나요? 프롬프트를 여기 이미지 설명에는 이게 20대 여성의 사진이니까 20대 여성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리고 어, 캐릭터 느낌으로 여기는 적었고요.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에는 실제 사진, 뭐 실제 스타일, 실사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사진을 직접 넣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지는 않아가지고 처음 나온 건 좀 실패를 했지만 얘네들은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줬네요. 캐릭터 느낌으로. 질문 주신 분 혹시 요 정도 퀄리티면은 만족을 하시나요? 혹시 질문 주신 분이 안 계실까요? 되게 좋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윤서영 선생님께서 저는 로그인했는데 왼쪽에 적는 화면은 나오는데 오른쪽에 프롬프트 입력하는 안 나오는데 뭐를 눌러야 나오나요? 요 왼쪽 상단에 편집키 버튼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이미지 설명에다가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혹시 그, 궁금하신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아, 그거는 거기다가 나중에 이미지 수정하게 할 때요, 선생님. 네네네. 수정을 할 때, 어, 그 프롬프트 말고 그 아래 에디트라고 누르시죠. 그쵸? 네. 그걸 눌러서 수정 프롬프트 여기다가 적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원하는 곳을 지우고 아,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우고 나서 하는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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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이요. 클링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처럼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나요? 사진 프롬프트는 형식이 딱히 없이 자유롭게 쓰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네. 사진 프롬프트는 형식에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는 아직은 움직이는 움짤이라고 보통 하죠. 움짤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상이라던가는 첨부가 안 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혜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케이스를 기재해가지고 적은 애들만 막을 수 있는 거여서 저희도 아직 데이터를 쌓아가는 중이라 그런 데이터들이 뭔가 오. 오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삭제를 해주고 다시 또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기존 뭔가 모듈 같은 게 있어서 막아주는 게 있는데 그 막아주는 게 이거는 왜 막았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음.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 미드저니도 그렇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미지 생성되는 과정 중에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가 좀 생성되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 한글이나 영어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입력했을 때 생성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이미지 지금 모델링하는 정말 그 AI 기술 모델 개발자들, 그러니까
모델 개발자들이라 하면 정말 AI의 그냥 정말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현재 그 기능을 만드는 걸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가 AI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만든 그 이미지 안에 그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텍스트를 되게 명확하게 구현하는 게 정말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땐 미드저니가 현재 퀄리티가 가장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미드저니도 그 AI 이미지 안에 원하는 맞아. 텍스트를 명확히 만드는 데는 음, 한계가 음. 명확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미지 편집하는 데서요, 네네. 삭제 기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마이워크에서 요 삭제 기능 말씀하시는 게 네네, 맞을까요? 마이워커에서 에디트,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에디트 들어가서. 에디트. 줌아웃 그 밑에 에디트 있죠. 에디. 이렇게 네네. 지우개로 지워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 네. 예, 그게 지우는 게 안 되고 약간 네. 변형돼서 다른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요거를 삭제하는 기능이 아니라요. 요 네. 부분을 수정하는 기능이 맞습니다. 음, 예를 들면 요 눈을 뭐 초록색 눈으로 바꿔달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드저니에서 최초로 만든 이 수정하는 기능, 리전 베리 기능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발달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수정은 되는데, 어, 수정은 되는데, 남자로 바꿔준 건 맞는데 뭔가 어색하게 바꿔준 느낌이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어색하게 바꿔줬잖아요. 얘는 그래도 좀 남자로 바꿔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기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AI 모델링을 도로시에서 직접 만든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미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챗GPT, 사실 뭐 챗GPT 모델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원천 기술을 만드는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대기업이에요. 왜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데이터들을 쏟아 부어야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델링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모델링을 하는 회사들과 API를 연결해서 그 모델링들을 뭔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뭔가 섞어서 퓨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먼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 모델링 한마디로 퀄리티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퀄리티를 먼저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운 기능을 어떻게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필터 기능 같은 거는 추가가 좀 어렵나요? 필터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이렇게 네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뭐 실사 네네.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육아 아, 스타일, 뭐 수채화 이런 식으로 네. 그 그냥 클릭만 부분도 하면은 변화시켜주는. 맞아요. 그 부분도 그 CBT 유저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쓰는 스타일부터 하나씩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할 때는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게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그 스타일들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이 캔버스가 이제 이미지 한 장당 1씩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장밖에 하루에 못 만드는 거죠. 네, 하루에 총 40장이겠죠? 한 번 생성할 때 4개씩 아, 생성이 되니까. 4개씩 네네. 40장.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들처럼 굳이 4개씩 안 받아도 한 2개 네네. 정도씩 받아서 그거를 좀 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미지 네네.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음.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개발 스펙에서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사용자 서베이도 많이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생성될 때 몇 개 정도 생성되는 게 너네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럼 이미지 2개를 생성했을 때 가격이 반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AI 그 구조상
이미지가 한 번에 여러 개 생성된다고 그만큼의 가격이 증가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이 여러 개를 노출시켜주는 이유가 뭔가 이 한 번 모델링을 돌리는 데에 대한 비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이제 이미지 개수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어 베이직화됐다라고 표준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 한 번에 노출되는 이미지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네. 음. 자유롭게 질문 주세요, 선생님들. 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보니까 미드저니 프롬프트랑 비슷한데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면, 다만 저희 쪽에서는 미드저니를 지금 이 프롬프트가 결국에는 미드저니에서 보여주는 거랑 동일화 해놨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드저니랑 똑같은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보여줘야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거랑 동일하게 이미지 설명을 쓰지 않게 만든 이유가, 보시면은 이 AR 1대1이라는 거를 해석을 하려면 AR이 뭐야? 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 AR 1대1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 여기는 그래도 사용자분들이 있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는데,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AR 1대1을 보고 이게 뭐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거예요. 요게 결국에는 이 이미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비율 1대1 하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굳이 미드저니에서는 이렇게 명령어 형태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형태로 썼던 게 저희는 되게 큰 한국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거고요. 요 카오스형, 스타일 로우, 요런 부분들도 다 저희 편집기 안에 녹아져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질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저희는 요 프롬프트에서 요 앞에 결국엔 이 하이픈 두 개부터가 요런 기능들에 대한 명령어거든요. 요 앞에 있는 명령어 프롬프트만 복사해서 얘를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반지의 제왕에 있는 골룸을 그려달라고 하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저, 아까 저 지금 도로시 할 때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시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랑 완전 똑같은데 골룸도 지금 완전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한 것보다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게 데이터가 덜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도로시도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막 영화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분명히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싫다라고 음. 하면은, 아, 따로 또 써주면 네, 뭐 여기서, 제외시킬 항목. 네,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아마 될 거예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어. 제가 명령어를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더 AI 느낌을 달라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음. 이것만 봐도 뭔가 실제 골룸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좀 사람 같은데. 네네. 어, 제가 저기 그걸 써봤거든요. 그 캐릭터 네네네. 레퍼런스를 써봤는데, 네네. 근데 되게 아까 선생님처럼 이미지를 끌어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써보고 주소도 넣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주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 예. 개발자분들이 지금 개선하고 있는 아, 상황이기는 해요. 말씀 주신 아, 것처럼. 예. 지금 골룸을 아까랑 다르게 제가 네, 명령어에다 좀 추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네네. 다르게 그려줍니다. 음. 음, 실제 영화의 한 장면.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왔을 경우에 뭔가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 예, 주신 그래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음. 저 맞아요. 질문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 반지의 제왕 느낌은 조금 빼고 그냥 비슷한 음, 느낌으로만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음, 명령을 추가하면은 음, 조금 더 음,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저기 미드저니 저때 뭐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스타일 같은 경우 이제 뭐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무슨 어떤 음, 화가라든지 그런 작품들의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네네. 그 이슈가 돼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도로시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면은 그건 상관없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이거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AI 시장 전체 동일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뿐만 네. 아니라 대부분의 AI 서비스 이용 약관, 저희도 회원가입할 때 이용 약관이 노출될 텐데요. 음, 음, 이용 약관을 읽어보시면 음, 도로시에서는 사용자의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미드저니도 마찬가지고, 뭐, 스노우에서 음, 제공하고 있는 라스코 AI, 저희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스코 AI, 그리고 또 챗GPT, 다 음, 동일하게 그 AI 회사에서는 절대 사용자의 컨텐츠나 생성물에 대해서 음, 저작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아요. 다만, 음, 생성한 이 이미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고흐가 살아있거나 뭐 유족이 이거 보호 작품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 저작권을 걸었을 때는 그 양사자 간에 법적 분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음, 그 어떤 어, 서비스도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 이 음, AI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많이 고도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 단계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법제화되거나 아니면 뭐 구조화된 게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예, 저는 쓰다 보니까 캐릭터에서 손가락 개수 이런 게 많이 이게 흠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보완할 수 있는 그걸 다시 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다시 생성하는 게 더 쉬운 건지 팁이 있을까요? 아까처럼 리전 베리 기능 통해서 에디트 이미지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리전 베리 기능이 완전한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만들 때 여기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에다가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 요런 식으로 애초에 손가락을 그려달라고 하지 말던가 손가락을 그릴 거면 여기다가 꼭 손가락 5개, 뭐 요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신체의 불편함, 요런 식으로 하면 약간 뭔가 장애가 있는 느낌의 이미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프롬프트 공유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 이미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한 거야. 라고 저희 뭐 예를 들면 갤러리와 같은 기능이겠죠? 뭐 이렇게 갤러리를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밴 프롬프트, 한마디로 금지 프롬프트라고 보통 노출이 되거든요. 거기에 손가락 5개 넘게 말고 뭐 손가락 6개, 손가락 7개 이런 식으로 엄청 밴 프롬프트에 손가락에 그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AI 이미지들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손가락 5개인 정상적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는 전혀 무방하게 태클을 걸지 않고요. 뭐 이걸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다만 이거를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거 누가 봐도 그루트잖아요. 음. 네, 그 마블 캐릭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마블에서 저작권 이슈를 걸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뭐 해당 요런 회사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요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상업적으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유쌤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접하게 된
시니어 초보 사용자예요. 근데 네네. 에디슨의 경우에는 배우면서도 좀 어려운 난관이 좀 있었는데, 도로시의 경우는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한글 프롬프트도 되는지 모르고 영어를 변환시켜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초보자도 사용 가능한 편의성이라든가 완성도가 높아서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만난 분들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움에 왕성한데 거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인물 캐릭터 위주로 여러 개를 해봤는데 연령층을 고려한 이미지 완성도가 조금 섬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음, 뭐 20, 30대와 40, 50대, 60, 70대 다르면 좋은데 처음에 정확하게 연령을 하지 않고 그냥 60대 이럴 경우에 30대 초반처럼 나올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미지가 너무 좀 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세한 명령어를 넣다 보면 조금 수정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의문점이 이제 유료로 활용하게 됐을 때 일부분 살짝 지웠는데 마음에 들게 안 지워졌는데도 캔버스 한 장에 달아나면 그게 좀 사용자들이 약간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아주 미세한 부분을 적용할 때는 마음껏 쓰게 하면서 좀 더 기능을 요할 때는 부독을 막 할 수 있게. 그래서 캔버스 사용에 대한 한장 사용도에 대한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시는 것이 이거 제가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네. 일부분 지운 게 제대로 안 지워졌는데 캔버스 한 장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10장을 금방 쓴 적도 있어요. 이제 기능이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조할 그림을 좀 넣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나를 봤는데 방향 자체가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개와 어떤 귀여운 소년이 만화책을 같은 시선을 같이 아래로 보면서 하고 있는 그림을 주고 따라하게 해봤는데 걔는 정면을 여러 번 돌려도 걔는 정면을 주시하고 음, 소녀는 거의 비슷하게 구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방향조차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거를 10장 주신 거를 이거 하나 수정하는데 다 써먹은 적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가 단풍이 든 강변가를 걷는 새 가족을 이제 명령을 넣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가족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귀여운 아이와 엄마 아빠까지 넣었는데도 자기 맘대로 네 명 가족, 그것도 음, 사진처럼, 그리고 약간 배경이 겹쳐진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떠 있는 듯한 어느 거는 물가로도 걷고 있더라고요. 강변인데. 네네. 그래서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섬세한 그런 수정들이 있다면 미드저니는 연령층을 구분하는 이런 거에 반해서 도로시는 굉장히 반응도가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여러 개 적었었는데 앞에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좀 개선 포인트라던가 또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거, 그리고 또 저희 서비스를 좀 좋게 봐주신 느낌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AI다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바로 정확하게는 사실 뽑아내지 못하고 또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0번을 했는데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는 뭐 지금이야 사실 무료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유료로 됐을 때는 정말 사용자들의 경험이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그냥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저희의 지금 사비를 들여서 뭔가 저희가 비용을 내고 이 서버를 사용하고 여러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료화됐을 때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화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거를 막 다 뭔가 원할 때까지
뽑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이 나쁘지 않게 저희가 그 모델링을 잘 만들어서 정말 한두 번에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저희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음. 제가 막 그 정말 프롬프트를 하면 더 좋은 질을 낸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글과 영어 프롬프트에서요, 네네. 영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더 좋은 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AI 모델링 하는 회사들이 다 외국 회사잖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모델을 직접 가진 회사들은 퀄리티가 정말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리튼도 그럴 테고,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에 입력할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한글로 입력한 프롬프트를 저희 나름대로 이 센스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한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결국엔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직접 쓰는 게 아마 더 잘 나올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로 쓰시는 게 더 원하는 이미지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미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영어로 입력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인이다라고 하면 저는 영어로 쓸 것 같아요. 도로시 서비스를. 네. 혹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한 분만 더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십시오. 없으면은 대표님께서 주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일단은 우리 베타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궁금한 게 또 정식 출시일을 또 네네. 언제 정식 출시가 될지. 네네. 아마 저한테 메일을 직접 대부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초기에 유쌤께 말씀드렸던 분들은. 제가 메일 드린 바와 같이 CBT는 베타 버전은 11월 26일까지 유지가 되고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현재는 여기에 보시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캔버스 가격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프리미엄 캔버스만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 데일리 캔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데일리 캔버스가 훨씬 더 쌀 거예요. 왜냐면은 데일리 캔버스는 유효기간이 오늘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충전되는 거고.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 이미지 생성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캔버스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캔버스는 지금 요 정해진 가격대로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10%씩 더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10%씩 더 드리는 가격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 캔버스는 아마 베타 서비스 끝나기 직전에 아마 가격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한 달에 구독 서비스 개념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뭐 10개 충전이 되는 서비스는 얼마, 뭐 한 달 동안 매일 20개 충전되는 서비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 유료화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유쌤만 뭔가 여기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뭐 유쌤이랑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다른 곳에 강의를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들 다른 분들 네네.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지금 여기 일단 대표적으로 이 AI 관련된 콘텐츠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여기 정경혜 선생님이 또 계세요. 네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용도 혹은 어떤 목적으로
이 도로시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혹은 관심이 있어서 이 스터디에 참여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AI 컨텐츠, 그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이것이 이제 한글로 돼서 좀 편하긴 해서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희 이렇게 그리고 써보시는 분들 말고도 다른 사람이 가입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그게 음,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그 저희가 직접 컨택한 뭐 유성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직접 컨택한 유튜버, 뭐 디자이너 분들에게만 베타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분들은 그분들 소개로 와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그냥 회원가입 시 5개인가 10개인가 무료로 그냥 하루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전혀 혜택이 없는 상황이고요. 음. 네네. 다만,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도 뭐 유쌤과 같이 뭐 주변에 소개를 시켜주지만 내가 앞으로도 뭔가 좀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유쌤에게 이렇게 저희가 19분을 아마 유쌤이 총 소개시켜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CBT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경행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행님께서 뭐 이 CBT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10일 동안이라도 좀 매일 10개 정도는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좀 혹시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시라면은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꼭 강사분이 아니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 현직에서 또 다양한 경험과 또 인프라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AI가 뭐 단순 취미 생활에서 시작을 해서 또 다양한 또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제 생각엔 이 미드저니뿐만 아니라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도로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좀 전 연령층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을 이제 병식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주변에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병식 선생님? 저는 이제 요즘에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지, 저보다 연령이 많은 분들도 이런 AI 활용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콘텐츠를 정비 중이지만 강의를 또 할 것이고, 그런데 저는 뇌의 힘을, 뇌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 도로시가 그냥 명령 주면 저절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은 달라지거든요, 그림이. 이거는 뇌력을 굉장히 좋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어도 배우고 다른 암기며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이 주어진 그림을 내 조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꾸는 것도 이게 연령층을 넘어서서 이렇게 아이들이건 또 시니어건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두뇌에도 저는 좋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도 더 나이 많은 사람이 했을 때, 또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 이걸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초보자일 경우는 지금은 제가 무료로 쓰면서 유쌤한테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다 하신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엄청 아꼈어요. 그런데 그 10장에 한해서 어떻게 써야 이거를 실험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 재미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게 하는 강연의 도구로도 좀 써볼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접하신 분들은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커피값 뭐 10,000원, 뭐 20,000원 점심만 먹으면서도 이런 거 하나 안에서 몇 장이 나간다 그러면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일부분 조금 수정된 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를 캔버스 한 장을 버린다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도 돈을 딴 데 가서는 많이 써도 이런 것도 또 아까워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지우개 기능을 좀 더 섬세하게 보강한다면
무조건 캔버스를 여러 장 안 쓰고도 원하는 거를 조건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까먹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제 사진을 넣어보고 아까 키드님께서 하실 때 저는 실습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캐릭터가 그렇게 구현된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뭐 100에 놨을 때, 0에 놨을 때 그 차이는 있는데 100에 넣고 스타일을 따라서 하라고 할 때도 커트머리 제 사진을 풍성한 단발머리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아까 조건 얘기를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캐릭터는 이미지 비율도 스타일도 거의 좀 나와야 되지만 내 모습을 비슷하게 누구라도 이거는 전병식이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야 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나 저는 내년에는 이렇게 유 선생님 덕분에 배운 걸 가지고 뇌 건강 강의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코드로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병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생각에 AI가 매력적인 이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자 입장도 그렇고, 그걸 차츰차츰 개발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게 이제 그쪽 역할이긴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도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내가 의도한 바가 100%한 번에 나온다는 게 지금 AI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테스트,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지금 아까 전에 광주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면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예측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2D 돌려보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무의미한 투자가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가는,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게 또 지금 이 AI 시장이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정희쌤, 한번 오늘 우리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네네. 우리 또 이제 곧 결혼하실 우리 새신랑 우리 이제 좀 좋은 피부를 위해서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제 한 분씩 한번 돌아가면서 오늘 자기가 느꼈던 도로시에 대한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뭐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라 선생님부터 한번요. 네, 접근성이 일단은 누구나 정말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용문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예.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익숙하신 저도 이름인 것 같은데. 예?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개 사진을 이제 만들어서 좀 올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 사진, 갤러리가 좀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몇 개 올려가지고 제가 올린 거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또 찾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명령어가 지금 미드저니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호환성이 있습니까? 네네.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완벽하게 그게 미드저니의 그 명령어들이 다 여기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안 되는 기능이 아직은 있을 거고요. 미드저니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저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제 창 보이시나요? 네네. 네. 여기 프롬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길죠? 이 중에 여기까지만 저희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설명 프롬프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비율, 여기는 뭐 보면은 벤 프롬프트,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 등등이 미드저니 프롬프트에는 다 명령어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이미지 설명에 넣을 때는 아마 제대로 된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될 거예요. 현재는. 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영 선생님, 윤서영 선생님. 짧게, 짧게. 애가 같이 하고 있다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바로 할 만큼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이가 명령에다가 이미지 레퍼런스에다가 포메리안 강아지 자매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네 장이 나왔는데 네 장, 자매면 두 마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한 네네. 마리만 나온 거예요, 네 장 다. 근데 음, 자매를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수정을 하려면 그 지워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성해야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다시, 아, 그때는 리믹스해서 다시 아, 생성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자매라고 하고, 뭐, 네. 콤마 찍고 두 마리, 이래야지 좀 아, 더 더, 자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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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해야지 좀 더 쉽게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병식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저기 배정윤 선생님. 도로시가 잘 되기를 좀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직관적이면서 뭔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발전되고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로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현주 선생님, 안성에서 계십니다. 안성.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처음으로 도로시라고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근데 되게, 지금 거의 다 할 정도로 되게 쉽게 만들어져서, 네,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쿵푸에 계시는 이미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이렇게 쉽게 생성할 수 있어서인지 접근성이 좋아서 반갑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이제 아까 이렇게 유명한 거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품질로 잘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동양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그냥 입력했을 때는 그 퀄리티가 차이가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뭐 프롬프트 입력하는 게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롬프트 공부를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그 경로가 여기서도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은 예, 너무 사용하기 편해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건너뛰고 가긴 했는데, 병식 선생님 마무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하신 만큼 사업 번창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숙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 네. 나는 사실 음, 한글로 프롬프트를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어찌됐든 접근하기 유용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직 많이 사용은 안 해봤지만 저는 여기에 색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혜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생성형 AI 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무료를 많이 강의를 하고요. 또 영상 편집할 때는 우리나라 거, AI 영상 편집도 가능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거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시가 처음에 한글 입력이 돼가지고 너무나 쉽게 잘 돼 있고 이미지도 몇 개 뽑아보니까 잘 나오긴 하는데 전혀 엉뚱하고 정말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보완이 되면은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음, 저도 소개 음, 많이 해드릴게요. 네,
지금 경현 쌤 말씀하신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미드저니에선 디스코드 버전에서 그 채널별로 그 나이 뭐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도로시에서는 그런 그 설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아직. 그렇죠? 아, 네, 네, 없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자체에 저희가 좀 약간 선정적인 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대체되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성인용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희 쌤. 지금 우선 진짜 처음 봤을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 네거티브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네,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거 디퓨전? 디퓨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제 내가 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데 바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데이터가 쌓이면은 더 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뭐 얘기하려더라? 얘기했어, 할 게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 강의하실 때나 이럴 때나 그때 이제 친구들 이렇게 사용할 때나 이제 그때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면 되게 금방금방 할 것 같아요. 저는 미드전에 썼던 그 프롬프트를 여기도 똑같이 입력을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뒤지지 않더라고요. 네. 똑같이 했는데 뒤지지도 않고 저는 이제 또 캐릭터도 상어같이 이상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줘 했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또 뒤지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처럼 캐릭터 레퍼런스에서도 그 이미지를 갖다가 그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었을 때도 좀 마음에 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 이미지 하면은 그거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것만 조금 네네. 보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정이 가능한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음,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지영 선생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본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뺐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지무지 선생님. 일단은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쓸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일단은 미드저니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바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음, 쉽게.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윤지영 선생님. 어, 네. 저는 이 AI 이미지 생성 자체가 약간 소종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음, 약간 그 이미지 생성할 때 그 연령대가 잘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연령대에서 이제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가 보통은 이제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영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한국어 그대로 쓰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 여성 60대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이게 한국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냥 연령대도 뭔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적용이 되지 않은 이미지가 나왔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조금 문장형으로 썼을 때는 이게 다시 영어로 전환이 되면서 이미지가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좌측에 이제 이미지 설명 필수, 그다음에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 부분에 이제 단어 위주로 나열하는 거가 좋다고 나와 있고 이제 필수 부분에는 설명은 자세할수록 좋아요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 그런 예시 문장이나 예시 그런 문구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고 이전이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직관적에서 저도 미드저니보다 더 호감이 좀 가는 도로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정숙 선생님, 최정숙 선생님. 요 미드저니보다 일단은 한글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박 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의 같이 이제 간단하게 광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도로시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이 관계자분을 모시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광주님께 박수 한번 모두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바쁜 시간 저한테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아마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친절한 유선쌤 쪽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혹시 가입하셨는데 프로모션 코드를 깜빡하셨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내일 데일리 캔버스가 뭔가 충전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꼭 유성쌤께 말씀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되면은 제가 강제로 이제 권한 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 될까요? 제가요? 네네. 혹시 그 가입할 때 그 카카오 계정 아이디를 그 이메일을 유성쌤께 말씀 주시면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데일리 캔버스가 충전이 안 됐다. 오늘 12시에 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오늘 12시에 데일리 캔버스가 10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이제 유성쌤께 그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 계정 아이디를 전달 주시면 이메일 계정 아이디 전달 주시면 제가 강제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뜻밖의 또 특별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들은, 많이 써보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써보시고, 피드백을 많이 줘야 말 그대로 토종 이미지 생성 AI 도로시를 지금보다 2배, 10배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자기가 느꼈던 것들, 오늘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 우리 지금 140 몇 명 있는 오픈 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잘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서 여기 광주님께 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셨죠? 저기 혹시 요거 네. 웹사이트가 웹에서 검색이 되나요? 네, 웹에서 도로시.ai라고 치면 됩니다. 네. 그러시죠, 이안. 네, 이게 도로시, 네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유성쌤한테 드리면 유성쌤이 종합을 하시나요? 의견은? 뭐, 그, 지난번에 메일로는 엑셀 파일에 정리해서 달라고 하셨거든요. 광주님, 저기 공유 문서가 있던데요. 네, 제가 거기 공유드린, 답변을 금방금방 해주시던데. 네, 구글 시트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유성 선생님께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 고객센터 이메일로 직접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그러면 제가 기한 후에 대응하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사용해보고 그걸 정리한 걸 드리면 되는 거죠?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희가 유성 선생님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그 어떠한 대가도 피드백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그냥 정말 자유롭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왜냐면 방금처럼 서버 오류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유성 선생님께서 그래도 피드백 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공유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시게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 가시는 분 있으면 그런 피드백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님 언제, 광주님 몇 월 며칠 날 결혼하세요? 제 다음 주 토요일이어가지고 23일이어가지고 네네. 축하드리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우리 충분히 이용하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재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